엄마, 아빠, 요즘 날씨 추워지면서 속이 자주 불편하시죠? 더부룩하고 뭔가 체한 것 같고 가스가 차는 느낌 말이에요. 주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겨울만 되면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먹은 건 별로 없는데 속이 꽉 찬 것 같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양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많이 먹어서만은 아니에요.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가 소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은 왜 겨울만 되면 속이 더 불편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추운 날씨가 우리 소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소화 불량이 늘어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추위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몸은 자동으로 열을 보존하는 쪽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요.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혈액 분배예요. 추운 환경에서는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수축해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부위로 가는 혈액을 줄여서 열 손실을 막는 거죠. 대신 그 혈액이 심장, 뇌, 폐 같은 핵심 장기 쪽으로 더 많이 몰려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위와 장은 생명 유지에 당장 필요한 장기는 아니니까요. 먹지 않아도 며칠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소화기관보다 심장과 뇌 쪽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느려져요. 위벽에서 분비되는 소화액도 줄고 위와 장이 음식물을 밀어내는 연동 운동도 둔해져요. 연동 운동이라는 건 위장 근육이 물 결치듯 수축하면서 음식을 아래로 보내는 움직임이에요. 이게 느려지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면 더부룩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화기 관련 연구들을 보면 기온이 낮을수록 위 배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평균 위 배출 시간이 여름보다 겨울에 20에서 30% 정도 더 걸린다고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겨울에는 소화가 더디게 되는 거죠. 또 추운 날씨는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소화는 주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잘 이루어져요. 편안하고 따뜻할 때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추운 환경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져요. 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올라가지만 소화 기능은 억제돼요.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해요.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적응 반응이에요.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어요. 겨울에도 우리는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니까요. 위장의 온도도 중요해요. 위장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면 위장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낮아져요. 소화효소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추운 날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 불편한 이유도 이거예요. 차가운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위벽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위 근육도 수축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커요.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추운 밖으로 나가면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서 소화 기능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서 따뜻하게 있고 싶고요. 그러면 신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움직임이 줄면 장 운동도 둔해져요.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 복부 근육이 자극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그런 자극이 없어지는 거죠. 겨울철 낮은 습도도 영향을 줘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목이 마른 느낌이 덜해서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 운동도 느려져요. 이것도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요. 혈류 감소, 자율신경계 변화, 위장 온도 저하, 활동량 감소, 수분 섭취 부족까지 이 모든 게 겹치면서 겨울철 소화불량이 더 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속이 더 불편하신 건 당연한 생리현상이에요. 몸이 추위에 적응하느라 소화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겨울 소화불량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위장 기능의 변화 때문이에요. 50대, 60대, 70대로 접어들면서 위장도 자연스럽게 늙어요.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죠. 가장 큰 변화는 위산 분비 감소예요. 위산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고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죽이고 미네랄 흡수를 돕는 일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벽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30에서 50% 정도가 위산 분비 저하를 경험한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요.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이 위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더부룩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요.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오고 췌장에서는 여러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음식을 잘게 쪼개요. 나이가 들면 이런 효소들의 분비량과 활성도가 떨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더 오래 걸리고 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위장 근육의 탄력도 감소해요. 위와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을 밀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과 탄력이 약해져요.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약해지면서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이걸 위 배출 지연이라고 하는데 노인 소화기 질환 중에서 꽤 흔한 증상이에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더부룩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위장 점막도 얇아져요. 점막은 위벽을 보호하는 층인데 나이가 들면 이게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러면 위산에 의한 자극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만성 위염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혈류 공급도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어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약의 영향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진통제 등등.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소화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혈압약은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연동 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진통제 중에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당뇨약 중 일부는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약들을 여러 개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약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는 건 아닌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씹는 힘도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이 나빠지고 틀니를 하시거나 이가 약해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음식을 잘게 씹지 못하면 위에서 소화하는 부담이 커져요. 침 분비도 줄어들어요. 침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삼키기 쉽게 해줘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이 자주 마르고 침이 부족해져요. 이것도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장내 미생물 구성도 바뀌어요. 우리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소화를 돕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유익한 균은 줄고 해로운 균이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러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 쉬워요. 이 모든 변화가 겨울의 추위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소화 불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도 약해진 소화 기능이 추운 날씨로 인해 더 억제되니까요. 젊었을 때는 위장이 튼튼해서 추워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위산도 충분히 나오고 연동 운동도 활발하고 회복력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버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유독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누구나 겪는 변화예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먹고 생활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겨울에 무심코 하시는 습관들 중에서 소화 불량을 더 악화시키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의도로 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찬 음식과 찬물이에요. 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드시거나 김치 같은 찬 반찬을 바로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둔해져요. 특히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고 위 온도가 떨어져서 소화가 더 느려져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차가운 음식은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움직임이 줄어드는 겨울 생활 패턴이에요.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서 TV 보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특히 식사 후에 바로 앉아있거나 눕는 습관이 문제예요. 식사 후에는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움직이면 중력과 복부 근육의 자극으로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반대로 바로 앉거나 누우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고 심하면 역류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식후 가벼운 산책이 위 배출 속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집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식사 속도예요. 추우면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물이 식기 전에 후루룩 마시고 밥도 빨리 먹고요. 그런데 빨리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공기도 많이 삼키게 돼요.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은 위에서 소화하는 부담이 커지고 삼킨 공기는 위와 장에 가스를 만들어서 더부룩함을 유발해요. 한 입 먹고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게 이상적이에요. 음식이 죽처럼 될 때까지 씹으면 소화가 훨씬 쉬워져요. 네 번째는 국물 위주 식사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 당기잖아요. 국, 찌개, 탕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는데 국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요. 위액이 묽어지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또 국물 음식은 빨리 먹게 되고 덜 씹게 돼요.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데 이게 소화에 아주 안 좋아요. 국물은 적당히 드시고 반찬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예요.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는 저녁을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늦게 먹고 얼마 안 있다가 자면 위에 음식이 가득한 상태로 눕게 되는 거예요.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위 배출이 더 느려지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도 커져요.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만약 늦게 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여섯 번째는 과식이에요. 겨울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식욕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따뜻한 음식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위 용량이 줄어들고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위가 감당하지 못해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한 끼에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소화에 부담이 덜 가요. 일곱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겨울에는 맵고 짠 음식이 당기죠. 뜨끈한 김치찌개, 매운탕, 떡볶이 같은 음식 말이에요. 그런데 맵고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요. 특히 이미 위염이 있거나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 큰 부담이 돼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지나친 염분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이에요. 겨울에 따뜻한 커피가 좋지만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소주 한 잔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요. 특히 독한 술을 빈속에 드시면 위험이 악화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겨울에는 명절이나 연말 연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소화 기능을 억제해요.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도 잘 돼요. 식사 시간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천천히 즐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겹치면 소화불량을 크게 악화시켜요. 특히 겨울이라는 환경과 나이 드신 몸의 변화가 더해지면 더욱 그렇고요.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속을 편하게 지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위장을 차게 하지 마세요. 음식은 가능하면 따뜻하게 드시고 물도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위장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음식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입으로 먹기 편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조금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고 뜨거운 음식은 조금 식혔다가 드세요. 두 번째, 식사량과 식사 간격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드세요. 하루 3끼를 꼭 배부르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6알 정도만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간격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위가 완전히 비워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위가 쉴 틈이 없어서 피로해져요. 세 번째,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 입 먹고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잘 씹으면 침과 음식이 잘 섞이고 음식이 잘게 부서져서 위에서 소화하기 훨씬 쉬워져요.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제때 와요.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적당한 양에서 자연스럽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식후에는 가볍게 움직이세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거나 창밖을 보면서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날씨가 좋으면 가벼운 산책을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힘든 운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걷는 정도만 해도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소화가 잘 되면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져요. 5번째,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요. 특히 속이 불편하실 때는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죽, 미역국, 된장국, 찐 생선, 두부, 호박, 당근 같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현미밥보다는 흰밥이 소화가 더 잘 되고요. 채소는 익혀서 드시는 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소화에 부담이 덜해요. 6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에는 적게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다만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중에, 오후에, 저녁 일찍 나눠서 드시면 좋아요.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7번째,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배가 차가우면 소화가 더 안 돼요. 두꺼운 옷을 입으시거나 배에 핫팩을 대시는 것도 좋아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장 운동에 도움이 돼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소화 기능도 개선될 수 있어요. 8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소화기관도 그 리듬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돼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먹어야 장이 깨어나서 하루 종일 제대로 작동해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9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도 잘 돼요.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시고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을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돼요. 식사 시간만큼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음식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식사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10번째, 약을 드시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혹시 드시는 약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약의 종류나 복용 시간을 바꾸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어요.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셨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 때, 음식을 삼키기 힘들 때, 구토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대변색이 검게 변할 때, 심한 복통이 계속될 때, 식욕이 완전히 없어질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담석증, 췌장염 같은 질환들도 소화불량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만 계속 드시면 오히려 영양이 부족해지고 위장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잘 씹어서 드시면 대부분의 음식은 드실 수 있어요. 소화불량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내 소화 기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면 진짜 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호를 잘 듣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추운 날씨와 나이 드신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하고 생활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처럼은 안 되지만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속이 편해야 기분도 좋고 활력도 생겨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신경 쓰셔도 충분해요.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 겨울은 속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따뜻한 음식 천천히 드시고 식후에는 조금 걸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